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민주당의 문제점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빨리 후보가 결정이 됐죠.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대위가 보이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 혼자만 계속 보이고 있어요.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굼뜬 걸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클리앙에 홍준표 지지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함께 보면서 민주당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힘 당원입니다. 열성적인 홍준표 지지자였고 40대이며 소위 말하는 종부세 대상자이고 어찌 보면 기득권자라고 봐야겠네요. 기업체 4개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국힘 지지자가 왜 여기 있냐고요? 뭐 하다 보니 흘러 들어와서 여론 살피고 있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 기준으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감 있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전 표는 줄 생각은 없고 그냥 이번 대선 선거 포기하려 합니다. 윤석열은 쓰레기 가치인 거 저도 압니다. 이재명 좋은 인재죠. 근데 이번 대선은 집니다. 단언컨대. 왜냐면 민주당 후보라서 질 거예요. 클리앙 문재인 지지자분들 하나 착각하시는 게 보수 지지자들이 극도로 분노해서 반문으로 뭉쳤다? 글쎄요.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민심? 전 종부세 따위 얼마 나오든 신경 안 씁니다. 제 모임에 국힘 진짜 지지 세력은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무능해서입니다. 그런 당에서 이재명이 나온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힘은 잘하냐고요? 천만에요. 같은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 저도 알고. 근데 왜 지지하느냐?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 충실한 개들이 알아서 잘 싸워 주거든요. 그지 같은 개들인 건 알지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할 건 눈치 전혀 안 보고 해버립니다. 그 차이죠. 근데 민주당은 진짜 웃기는 게 그런 처절한 싸움판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힘 빠지는 싸움하다 지풀에 지친다는 거. 반면 국힘 쪽은 알아서 잘 싸워댑니다. 이익 기반이 진짜 지지 세력과 동일하기에 가능한 거겠죠. 근래 20대, 30대 지지율이 국힘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닥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진짜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철새에 불과합니다. 국힘이 추구하는 정치 및 경제 철학은 철저하게 저 같은 기업인 입장, 부동산 및 언론 재벌, 법조계 등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의 정책인데 막말하자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무슨 보수를 지지한다고. 그 애들 없어도 보수 안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고 보수가 무너졌나요? 이번 대선 언론 탓, 검찰 탓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라는 무능한 집단에 많은 권한을 밀어준 기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선비지신하는 그들에게 이재명 같은 인물이 나와도 노무현 시즌2 될 겁니다.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어차피 약육강식입니다. 어쩌겠어요. 현실인 것을. 학창시절 상기해 보십시오. 학교장 한 명이 전교생 다 잡아버려도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지금 딱 그 판이네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언론 탓, 검찰 탓 하기보다 무능한 민주당을 탓을 해라. 선비짓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요?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민주당의 그 어떤 계파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내 계파가 있었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계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었죠. 이 지지율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문재인과 척을 지면 다음 총선에서 재미 볼 수 없다. 문재인과 친해 보이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압도적인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의 이익과 부합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재명은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반쯤 빼고 간을 보고 있는 거죠.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일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로 표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예 답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송영길 대표는 18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을 장악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했죠.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민함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일을 안 합니다. 무슨 눈치를 보느냐? 조중동 눈치를 봐요. 잘못 찍혀서 다음 선거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장악력이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장악력이 부족합니다. 아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장서고 총알은 내가 맞겠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함께 움직이자. 이런 리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총알을 맞을까봐 겁내는 거거든요. 이걸 해소시켜줄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에는 그런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 이해찬, 이때 민주당 분위기 좋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 대표는 언론에다가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알은 내가 맞는다. 뒤에 있는 의원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대표 이낙연, 지금 당대표 송영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이해찬의 민주당, 이낙연과 송영길의 민주당, 달라도 너무 다르죠.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들에게는 낙선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논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재선이 되고 3선이 되고 내가 당선이 돼야 가능한 일이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소리만 내다가 다음에 낙선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국회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주춤거리게 되는 거고, 앞장서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엉덩이를 반쯤 빼고 있는 거고, 그럴 때 당대표나 지도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을 볼까요? 이준석 보십시오. 윤석열의 가족을 건드렸다? 이재명의 가족도 2배로 건드려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주고 총알을 맞아준다? 오케이. 김기현 원내대표 보십시오. 자기 땅 쪽으로 도로를 휘게 만들어서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봤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막 소리 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감옥 간다. 이런 소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황당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저런 원내대표가 좋아. 그러면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움직이기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의 등판을 원하는 목소리, 이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론에게 만신창이가 될 각오가 돼 있는 대표, 그런 사람에게는 나머지 의원들이 딴지를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에는 능력이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다 산계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지 못하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민주당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 기민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180석을 밀어준 기대치만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 진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의 첫 번째 시험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다면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정리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해찬의 재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쉬운 선거를 한 적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죠. 쉬운 선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민주진영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가 있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아직 몸풀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쫄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